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내셨어요? 안녕하세요. 예선이 이거 진짜 없었나? 오늘 처음 오신데. 근데 나들 거는 나들 가게는 되게 익숙한 이름인데. 아, 금천. 얘는 뭐 가격 10%이죠. 하면 국가는 꼭 불러드리고. 쿠팡뿐만 아니고 지금 정무위원회에서는 그 플랫폼 전체를 좀 다. 예, 명절들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는 최근에 플랫폼들이 단순히 플랫폼의 역할에 머물지 않고 불공정을 바탕으로 무한 사업 확장을 통해 최근에는 이제 플랫폼이 아닌 직접 유통에까지 뛰어들면서 중소상인 골목상권에 굉장한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각 골목상권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얼마 전에 쿠팡 대책위를 결성을 했고, 오늘 정의당 우리 배진규 의원님, 유효정 의원님 모시고 현재 상황 설명드리고 국정감사 대응도 요청을 드리고 향후에는 나아가서는 플랫폼 반독점법 입법까지 저희가 요청을 드리는 그런 간담회 자리를 요청을 드렸고, 또 두 분 다 감사하게도 이렇게 응해 주셔서 이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역 때문에 많은 단체들이 함께 해주시지 못했지만 점점 더 많은 단체들이 모여있고, 특히 쿠팡 관련해서는 저희가 노동자 포함한 플랫폼 노동자 포함한 범시민 대책위까지 지금 확장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사회에서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을 때까지 저희가 활동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일단 두 의원님 말씀 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규입니다. 추석 연휴가 또 끝나자마자 이렇게 귀한 자리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유통상인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던 반증이라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와 4차 산업의 발달은 플랫폼 자본을 무섭게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플랫폼은 더 이상 혁신이 아닌 독점적 지위를 가진 신재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시장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은 독점입니다. 그래서 공정위가 독점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현재 온라인 플랫폼은 어떠한 규제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 틈을 타서 플랫폼은 어느덧 시총 상위권에 오르고 계열사만 100여 개가 넘을 만큼 덩치를 키웠습니다. 오히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행위를 일삼는 것은 퀵커머스를 통해 골목 상권까지 침탈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최근 플랫폼들이 중소상공인들과의 상생 방안을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눈치 게임일 뿐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지나고 나면 또 잠잠해지면 언제든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계속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을 통한 강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 비교섭 단체 연설 때 제가 쿠팡 독점 규제법을 준비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 국회 내에 미국이 아마존 반독점 위원회를 만들었듯이 국회 내에 플랫폼 독점 규제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특별히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저는 몇 분의 변호사분들과 함께 입법안을 마련 중에 있고 10월 초쯤이면 입법안이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법안은 주요하게 부당한 기업 인수 합병의 금지, 이해 충돌 행위의 금지, 차별적 취급 행위의 금지, 정보의 이전 가능성 및 상호 운용성 등에 대한 내용들이 담길 예정에 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등 영업 규제가 적용된 지 10년째입니다. 당시 민주노동당 시절 저 역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과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그 10년 전에 제가 인천의 남동구청장을 하면서 의무휴업 등 조례 개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자리에 계신 또 분들하고도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 거대 플랫폼 자본가의 투쟁에 정의당이 중소상공인 여러분들과 연대하고 투쟁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이제 입법 투쟁이 시작이 됩니다. 이 입법 투쟁에 함께 해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유효정입니다.
또 뵙네요. 네. 아시겠지만 저번 주 추석 직전에 돌아가신 자영업자 중소상인 분들을 위한 분향소가 국회 앞에 차려졌습니다. 소식 듣고 또 많이들 마음 아파하셨을 텐데요. 그때 저도 이제 분향소를 차릴 때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몇 달 전에 손실보상법 제정 관련해서 농성을 했잖아요. 그때 사실 모든 분들이 포함이 되질 않았습니다. 더 많이 포함되어야 한다, 충분히 보상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결국에 이제 투명 인간이 된 분들이 계셨고, 이만하면 또 충분하지 않느냐면서 또 이제 여당이 강행을 해서 처리를 했는데요. 저번 주 그 자리에서 그 영정을 보면서 혹시 내가 그때 좀 더 악착같이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해야겠다, 더 악착같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이제 저희 산자유의 유통산업발전법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이런 플랫폼 기업들, 대기업들이 점점 더 많이 이제 장악을 해 나가고 있는 와중에 현실은 국회에서는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한 그런 유발법조차도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1년째 멈춰 있는데요. 산자위에 이제 제가 남아있는 임기가 이제 한 1년이 좀 안 되게 남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악착같이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또 다짐을 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유발법을 꼭 통과시키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진행해야 할 플랫폼 독점 관련 법안들도 더 악착같이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당청년의 강기웅 회장입니다. 유정 의원님께서 운명을 달리하신 자영업자 문제를 말씀하시니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사실은 그게 시작이거든요. 자영업자의 비극의 시작. 내년도에는 얼마나 더 큰 고통과 시련이 닥칠지 참으로 염려가 크고 걱정스러운 그런 때입니다. 우리 자영업자들은 지난 참여연대에서 사회단체와 우리 자영업단체들 모여서 쿠팡의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쿠팡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을 했습니다. 쿠팡의 규제법 제한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자영업자들은 사회단체와 또 노동자들까지 연합을 해서 이런 데까지 끝까지 함께 노력을 할 것이고요. 바쁜 가운데도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배정규 원내대표님과 유정 의원님 계신 이걸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자영업자 문제에 있어서 내일처럼 이렇게 나서주신 것 진짜 감사를 드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통산업발전법조차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플랫폼 사업자들의 막무가내인 그런 사업 확장을 규제할 수 있는 입법이 꼭 이루어져서 플랫폼 사업자를 기반으로 한 우리 자영업자 골목상권을 무차별적으로 침범하고 실현해가는 사태는 막아야 될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쿠팡의 문제는 전국의 문제이고 자영업자 전체와 골목상권 전체를 그야말로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 어떤 것 제한이나 규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크나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문제는 쿠팡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플랫폼 사업자인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막강한 플랫폼 사업자들도 쿠팡을 빌미로 똑같이 현물시장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우리 자영업자에 놓인 재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라도 쿠팡의 규제법은 꼭 만들어져서 규제가 이루어져야 앞으로 미래에 닥칠 자영업자의 재앙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겁니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지배적 그 지위를 통해서 현물시장에 뛰어들지 않게 하는 기본법이 좀 마련됐으면 하는 거고요. 우리가 플랫폼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것이고 존재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들이 그걸 기반으로 시장에 뛰어들어서 시장을 몽땅 쓸어가고 그걸 기반으로 갑질하고 자영업자들의 눈꼴을 빼먹는 그런 일은 없도록 꼭 반드시 규제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길에 정의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번 국감부터 카카오가 됐든 네이버가 됐든 쿠팡이 됐든 플랫폼 사업들이 막무가내에 진출을 막아줄 수 있는 입법을 만들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는 의도로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연휴 끝나고 첫날 저희를 불러줘서 저희가 할 말을 할 수 있게끔 들어주시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배진교 원내대표님과 이호정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은 슈퍼업종인데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는데도 거의 20여 년 만에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됐습니다. 대기업 규제법이 그나마 월 2회 휴무를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대기업들은 이 야욕을 멈추지 않아서 결국은 자기네들끼리 너무 많이 만들어서 자기네끼리 스스로 경쟁하다 보니까 없어지는 경우도 생기지만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결국은 이 플랫폼 업자들이 기승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대기업 모든 자영업자까지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법이 또 저희가 빨리 만들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이 시장이 다 망가지고 20년 후, 30년 후에 온라인 규제법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게 저희가 앞서 오프라인의 교훈이라 그러면 이 부분이 온라인의 큰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업체가 더 크기 전에 굳이 아까도 우리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을 사업 진출하라는 게 아니라 결국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달라는 게 저희 취지입니다. 대기업도 물론 살아야 되고 소비자도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구조적으로 이 자영업을 택한 분은 열에 7명도 안 됩니다. 사회적 구조, 결국은 그래서 내몰려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저희가 자영업밖에 선택할 수 없는 길이다 보니까 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 대기업과 온라인 플랫폼 업자가 다 뺏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이 온라인 규제법을 만들어서 저희 힘들어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그나마 조금 더 숨통 튀고 그나마 가족한테 떳떳한 이게 삶의 현장에 내몰리다 보면 지금 굉장히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서 지금 자살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늦었지만 우리 국감에서도 온라인 플랫폼업자를 좀 불러서 단단히 좀 다그쳐 주시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것을 꼭 이끌어내 주길 바라겠으며 이거에 필요한 법안도 꼭 정의당에서 만들어서 법 통과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나라가게연합회 금천지구에서 최병기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두 의원님이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나마 골목 상권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뭐 다른 얘기는 다 피하고요. 다들 좋은 말씀 워낙 많이 하셨기 때문에 현장에서 실질로 있었던 일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요 며칠 추석 대명절을 지냈는데 골목 상권의 어떤 위기의식이 고조되다 보니 여러 가지 상품들을 많이 준비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는 가운데 어떤 인력의 한계점이라고 할까요? 많은 사람을 가용할 수 없는 관계로 한두 사람의 이제 업무량이 극대로 이제 증가하게 됐죠. 근데 그 피로감이 상상을 초월해서 어떤 분은 뭐 자기 스스로가 응급실을 가고 싶다 할 정도로 피로감이 대단했었습니다. 어떤 그 생활이 아닌 생존의 문제를 어떤 본인의 목숨과도 맞바꾸면서 할 정도로 굉장한 위급한 상황에 몰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심각성을 이제서 슬슬 이렇게 느껴가시는 부분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차후로도 이런 문제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더 큰 관심과 배려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다. 얼마 전에 우리 자영업자 한 분도 뭐 생을 마감하셨는데 이것이 시작이자 끝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성길입니다. 정의당 행사에 오랜만에 참석했습니다. 예전에 불러주셔서 고맙고요. 노회찬 대표님 계실 때 편의점에 관심이 많으셔서 그때는 많이 정의당하고 같이 행사를 많이 한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좀 뜸했다가 오늘
또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한 3가지 정도 그 플랫폼 기업 문제에 대해서 제언을 좀 하려고 합니다. 동반지수 평가 기업의 편입을 통한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과 생태계 파괴를 저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출점 제약 요건 마련, 또 3번째는 독점에 의한 기울어진 운동장의 정상화, 이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동방지수 평가는 사회적 관심이 크거나 대기업 위주로 현재 210개 기업이 동방성장지수 평가 기업에 편입이 되어 있는데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은 빠져 있죠. 배달 플랫폼 독점에 따른 과다한 수수료 책정이나 배달 라이더 등 또 산업안전 보건 이슈, 정보의 독점 등 사회적 영향이 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동방성장 평가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동방성장위원회에서 그 2022년도부터는 쿠팡 배달의 민족도 동방성장지수 평가 기업에 포함시켜서 배달 가맹점이나 라이더와의 상생을 도모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2번째는요, 생태계 파괴를 저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출점 제약 요건이 필요합니다. 쿠팡마트나 비마트가 골목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합니다. 도시명 물류센터가 각 골목에 이제 곧 진입을 한다고 하고 있고요. 대형마트 SS점과 같은 출점 제약을 회피하는 용도로 이용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파일은 나중에 여기 이제 정의당 측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째는요, 중소기업 상상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과 중소기업 상생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의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쿠팡 이츠나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은 배달 시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높은 수수료를 책정하더라도 가맹점이나 소비자는 그에 응할 수 없는 구조고요. 또 배달 플랫폼 기업들은 배달 서비스 향상을 이유로 증가하는 비용을 배달 가맹점에 전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1년 당시 과도한 백화점 판매 수수료율이 판매 수수료 공개제도 도입 이래 점진적 하락한 경험을 바탕으로 배달 플랫폼 기업에도 배달 수수료, 앱 수수료, 광고 수수료를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고 배달 플랫폼 기업이 해당 배달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고객의 성명이나 전화번호, 구매 내역 등을 고객 데이터를 해당 배달 가맹점에 실시간 공유토록 하는 법안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파일은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언택트 소비, 온라인 소비 경향이 한 10년 정도는 앞당겨진 거 아니야, 이런 평가들이 거의 지배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기업, 기존의 유통대기업들은 오프라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 주머니를 온라인으로 옮겨가면 되는 이런 다소 자영업 사업자들과는 다른 개념으로 이렇게 주머니를 받고 차는 형태로 이미 구조를 개편하고 있고요. 그에 반해 자본력이 없고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경제지 기자님들한테 전화를 좀 많이 받았는데 어떤 이 기존의 쿠팡 등의 플랫폼에 들어가서 상생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조들을 피면서 이제 인터뷰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과거에 배달의 민족 등을 포함해서 네이버, 카카오 등등의 플랫폼들이 실제로 입점 수수료 등등으로 인해서 기존의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내지 말아야 됐던 비용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수익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계속 치닫고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들은 불합리한 이런 비용들이 포함이 된 상품 가격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과정이 계속 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제 대형마트가 물류를 기반으로 해서 처음 등장했을 때 전통적인 도소매 업종들이 제조업까지 포함해서 물류를 기반으로 한 유통대기업에 거의 종속화되어 있습니다. 제조사들은 예를 단적인 예로 두부를 만드는 어떤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청정원이나 여러
두부를 뭐 판매하는 제조사들이 제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가리, 껍데기가리를 합니다. 한 개 회사에서 대기업들의 두부 제품을 5개 회사 거를 만들어가지고 껍데기만 갈아서 끼우는,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단가를 맞춰야 되는 이런 제조사의 현실, 그리고 중간에 제조사와 이 소매업을 연결했던 도매업자들은 거의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거의 시장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도매업을 하시는 분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시장 지배적 위치에 올라선 유통대기업들은 그때부터 가격 통제력이 본인들의 수중으로 들어오자마자 상품 가격 장난치를 치기 시작합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지 않으라도 뭐 아이스크림부터 여러 공산품류에 뭐 총망라돼서 그런 통제력이 유통대기업에 의해서 이미 시장이 불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자영업자 비중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대단히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뭐 고용정책을 핀다고 해도 25%의 경제 인구가 자영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고용시장에서 이들을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이 그냥 자영업시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요. 더더군다나 자영업 부채가 좀 심각한 위기라고 여러 언론들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더 위험한 거는 가계부채와 사업부채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 터지게 되면, 특히나 코로나 위기 속에서 상환 능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이 플랫폼 기업의 이런 독주를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사실 이 고용적 측면에서 그렇고 이런 산업의 균형적 발전적 측면에서도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산업분류상의 종합소매업 카테고리에다 슈퍼마켓, 나들가게, 편의점, 저희도 슈퍼마켓 카테고리로 포함이 되지만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배송 거점만 있을 뿐이지 취급하는 품목이 다를 바 없습니다. 모든 1차 식품에서부터 공산품까지 총망라해서 다 판매를 합니다. 사실 그 배송 거점이 주문 방식이 온라인인 것 뿐이지 실제로는 이런 종합소매업과 다를 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유통산업발전법상에서 업태 규정을 정확히 해주고, 사실 업태 규정을 하지 말아야죠. 유통대기업 혹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운영하는 모든 업태에 관해서 입지 규제, 그리고 영업시간 규제를 반드시 규제를 같이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게 기본적인 문제 같고요. 그리고 배진교 의원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률을 상해서 이런 시장 독점적 지배적 위치에 있는 사업자들이 그 시장의 우위를 빌미로 해서 가지는 이런 횡포를 부릴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경제민주화라는 문제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번투에서도 체급을 나누지 않습니까? 체급을 나누고 있죠. 라이트급과 헤비급을 링 위에 올려놓고 자, 공정하게 경쟁하세요 하는 것은 룰이 아닙니다. 경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은 그 자본 여부를 바탕으로 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동일 링 위에 올려놓고 싸우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 룰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 역할 같습니다. 사실 유통산업발전법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대형마트라는 업태, 그리고 그 이후에 SSM, 그리고 상품공급점, 최근에 복합쇼핑몰에 이르기까지 매번 대기업들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업태들을 신설해 왔습니다. 신산업이라는 목적으로. 일부 정부에서는 신산업 육성이라는 산업정책을 통해서 지원해 주기도 했고요. 계속 땜질식 처방을 해서 신업태가 등장할 때마다 그 업태를 규제에 포함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 이들 시장 지배적 위치에 있는 사업자들이 어떤 업태를 막론하거든 시장에 진입했을 경우에는 동일 규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려가 많습니다. 배민이 하는 비마트나 요마트는
그 자본력에 있어서 그렇게 우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쿠팡은 뭐 몇십 배 이상의 자본력을 가진 집단이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물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 종합소매업을 영위하는 여러 사업자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괜찮으시면 이제부터 잠깐 좀 비공개 전화해서 저희가 좀 요청드릴 게 몇 개 있어서 기다려주셔서 죄송합니다.